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신랑과 저는 어느덧 결혼 10년 차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딩크 부부라 반려견 1마리와 반려묘 1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신랑에게는 남동생이 있는데 도련님도 결혼을 하셨고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집안에 하나 있는 아이이고 거기에 첫 조카이기도 해서 예뻐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부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딩크 부부이기 때문에 그 조카가 집에 자주 놀러 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조카는 저희 집에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보고 싶어 해서 자주 왔었고요. 그리고 저는 전업주부인 반면에 도련님네는 맞벌이 부부라서 시간이 될 때마다 조카를 맡아주기도 했는데 특히 요즘에는 아이가 유치원도 잘 안 나가고 해서 저희 집으로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이기는 하지만 제가 취미생활로 다니고 있는 문화센터나 모임이 몇 개가 있는데 조카가 오는 날이면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제 일정이 올스톱이에요. 사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좋아하는데 저 때문에 강제로 딩크 부부가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임신을 하면 습관성 유선처럼 아이가 자꾸 안 생기게 되어서 몇 년을 노력하다가 스트레스라도 덜 받게 딩크 부부로 지내기로 했고 그 시기에 마침 도련님이 아이를 낳아서 어찌 보면 저희는 조카를 보면서 조카가 잘 커주면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봐주기 시작하니까 도련님네도 어느덧 자연스럽게 저희의 의사도 묻지 않고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종종 그런 부분에서 불쾌하기도 했지만 또 저를 보고 잘 웃는 조카를 보고 있으니 그런 마음도 사라졌어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도련님이 출근 전에 조카를 저에게 맡기고 출근을 했는데 그날은 유독 조카가 저에게 자주 칭얼대고 많이 보채더라고요. 종종 보채거나 놀자고 잡아당기기는 했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는 옆에서 계속 꼬집거나 때리기도 했고 같이 낮잠 자려고 누웠는데 자고 있는 제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괴롭혔습니다. 사실 조카가 이렇게 저에게 행동한 적은 처음이라 놀래서 아이의 손을 떼고 물어봤어요. 지은아, 머리 당기면 아파요. 안 돼요. 장난인데? 지은이 장난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왜? 왜 장난 아닌데? 친구들은 나한테 장난하는 건데? 유치원에서 누가 지은이한테 머리 당기면서 누가 장난쳐? 땡땡이랑 땡땡이랑 땡땡이는 계속 내 머리 당기는데 이거 장난이랬어.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그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지은이도 친구들이 그렇게 할 때 싫었어? 응, 싫었어. 근데 장난이랬어. 그렇게 조카의 대화를 마치고 다시 한참을 뛰다 놀고 잡는 조카를 보면서 혹시 유치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 일 바빠? 아니요, 말씀하세요 형님. 오늘 낮에 지은이가 다른 때랑 달리 많이 꼬집기도 하고 낮잠 재우려고 하는데 내 머리카락을 막 잡아당기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난하는 거라고 하면서 유치원에서 다른 애들이 지은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네. 아, 그래서요? 혹시 유치원에서 누가 지은이 괴롭히는 것 아닌가 걱정돼서. 저 그 유치원 엄마들이랑 친한데 다들 서로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그럼 다행이지. 내가 괜한 걱정했네. 일 봐. 동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저도 더 할 말도 없고 해서 그렇구나 했는데 그 다음 주 주말에 도련님네 갈 일이 있어서 다 같이 저녁을 먹으려 모였는데 날이 제법 더워졌는데도 집안에서 조카가 긴팔 긴바지 내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추운가 보다 하고 밥을 먹고 나서 아이 방에 가서 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손목 위쪽으로 멍자국 같은 게 보여서 살짝 걷어 올리니 군데군데 작은 멍이 들어있었어요. 순간 가정폭력인가 싶어서 신랑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는데 신랑도 보고는 화들짝 놀라서는 바로 도련님에게 알렸고 그걸 본 도련님은
동서에게 이렇게 멍든 거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서는 화를 내면서 애들끼리 연필로 놀다가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며 저를 획 째려보더군요. 그러면서 절 향해 말을 하는데, 형님, 지은이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이것도 유치원에서 색연필 갖고 놀다가 친구들끼리 칼싸움도 하고 하다가 생긴 몽이에요. 아, 미안해, 동서. 그리고 지은이 예뻐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선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은이 제 딸이고 형님보다는 제가 더 잘 보살피고 있으니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요. 유치원에 엄마들이랑 모임도 하고 선생님이랑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알겠어. 미안해, 동서. 기분 풀어. 그렇게 찝찝하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 안에서 신랑이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지은이 몸에 저렇게 상처가 있는 게 처음이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행동이 거칠어지고 이유를 물으니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장난이라며 자기 머리카락을 당기기도 하고 꼬집기도 했다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 상처를 보니 작은 멍 같은 게 꼭 애들이 꼬집고 생긴 멍자국 같아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은 이윽고 말없이 운전만 했고 동생이랑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련님은 저에게 와서 지은이를 잠시 맡아달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지은이의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잠자리를 살펴주고 있었어요. 둘 다 너무 늦을 것 같길래 일을 좀 덜어주고자 아이 샤워를 시키려고 욕실에 가서 옷을 벗겼는데 예전에 팔에 있던 멍자국이 그 어린 아이의 옆구리에도 있었고 이마랑 머리카락 연결되는 쯤에도 손톱 자국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은이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장난을 치다가 다친 거라면서 머리카락을 내려서 숨기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아이가 상처를 감추려 애쓰는 게 안쓰러워서 못 본 척 씻기고 아기가 잠이 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다가 저도 방으로 왔고 몇 시간 뒤 신랑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 왜 혼자 와? 지은이 우리가 한 며칠 데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응? 왜? 도련님네 무슨 일 있어? 지난번에 당신이 이야기한 거 내심 찝찝해서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지은이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유치원에도 가기 싫어하고 이런 게 많았대. 그래서 회사도 쉬고 점심시간쯤 유치원 가서 보니까 남자애 몇 명이 지은이 머리를 당기면서 놀고 있었는데 선생님도 이상한 게 지은이 보고 그 남자애들이 너 좋아한다고 하면서 장난치는 거라고 설명을 했다더라. 밖에서 그거 보고 있다가 화가 나서 지은이 데리고 집으로 왔는데 재수씨도 똑같이 애들끼리 노는데 왜 어른이 나서냐고 한 소리를 했대. 꼬집는 것까지 봤다고 하는데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랑이 혼내고 온 아이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나중에 지은이랑 결혼해야 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래. 애들이 결혼이라니. 그 아이 집이 잘 사는데 그 집 엄마랑 친분이 좀 있나 봐. 그래서 뭐 나중에 애들 결혼시키자 이런 말도 하기는 했고 그 집 엄마가 발도 넓고 육아 정보도 많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집에서 지은이를 종종 때리기도 했던 모양이야. 아, 혹시 머리 때렸대? 머리도 때린 것 같고 꼬집기도 했다더라. 오늘 지은이 씻기려고 옷 벗겼는데 옆구리에도 멍자국 있고 이마에는 손톱 자국 같은 게 있더라고. 아마 이혼할 것 같아. 신랑에게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그렇게 언쟁을 하는 중에 동서가 또 아이에게 손을 대려 했고 그래서 도련님이 바로 아이를 데리고 저에게 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도련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꾸 상대 아이의 부모를 사돈이라고 하기도 하고 딸아이인 지은이를 요망한 년이라고 말한다던지 그리고 아이를 저한테 잘못 맡겼다고 제가 마귀라서 아이를 꿰어내고 때렸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련님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시적인 문제겠거니 했는데 며칠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동서가 정신적으로 위태로워서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계에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그게 딸아이와 관련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련님네는 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했고 아이는 도련님이 키우고 있는데
지은이는 아직도 엄마의 빈자리가 허전한지 저를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동서는 평소에도 아이나 길고양이나 강아지를 보면 자주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이 많아서 한 번은 지역의 동물 단체에서도 소송을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라 자신의 아이에게도 똑같이 했던 것 같고요. 지은이가 워낙에 엄마를 좋아하는 걸 이용해서는 지은이도 본인이 꼬집어 놓고는 유치원 친구들이 했다고 말하라면서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키기도 했다더군요. 듣는데 참 지은이가 너무 안 됐기도 하고 정말 참 별일이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주변인인 저희도 이런데 도련님과 지은이의 상처는 어떨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현재 지은이는 유치원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다니고 있고 전 유치원에서 가해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사과를 받고 지은이도 친구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다른 동네로 터전을 옮긴 도련님과 지은이는 서로 의지해가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에게 향하는 폭력이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고 그것도 정말 친엄마에게서도 일이 일어난다는 데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지은이가 큰 문제 없이 커나갈 수 있도록 저희 부부도 잘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